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건국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교육용 동영상을 통해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교육용 자료 제작을 노조로부터 부탁을 받고 6개의 주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가능한 한 알기 쉽게, 그러면서 이 6개 주제는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접하는 하나의 아이템들이기 때문에, 주제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좀 도움을 드렸으면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성장률입니다. 성장률은 경제 뉴스에서 빠질 수가 없는 하나의 주제지요. 근데 이 성장률 가지고 언론 보도들이 굉장히 많이 장난을 칩니다. 가짜 뉴스도 만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제목에다가 성장률은 측정 방식을, 여러분들이 성장률을 이해할 때, 오늘 이제 성장률을 이해하고 나면은 성장률 측정 방식, 그 다음에 측정 기간, 그리고 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장률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장률은 먼저 어떠한 개념이냐면요. 성장률은 변화율입니다. 변화율이니까 당연히 시간 개념이 들어가야 되겠죠. 일정 기간, 예를 들면은 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어떤 분기가 될 수도 있고요. 기간 단위가요. 아니면은 연 단위, 1년 단위로 우리가 그 변화율을 계산할 수 있겠죠. 어떤 변화값이냐면요. 우리가 GDP라는 용어는 우리가 자세히는 모르더라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GDP의 변화율입니다. GDP의 변화율이요. 그러니까 만약에 2020년도 성장률이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0.9%였었습니다.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2019년 GDP 대비해서 0.9%가 2020년도에 줄어들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실질값입니다. 실질값이라는 것은 이제 물가 수준을 고려해가지고 계산한 겁니다. 물가 변화를 배제해가지고요. 먼저 그러면 GDP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나라 안에서, 한 나라 안에서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있죠. 대개 3대 주체로 가계, 기업, 정부를 얘기를 합니다. 이들이 이 3대 경제 주체가 일정 기간 동안에, 분기면 분기, 연이면 연 동안에, 1년 동안에 생산한, 시장 활동을 통해서 생산한, 그러니까 우리가 부가가치를 시장 가격으로 평가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부가가치 한다면은 가치가 더해진 거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식당에 가게 되면은 간이 영수 중에 우리가 VAT라는 거, 우리가 영수 중에 표시되어 있는 걸 종종 목격할 겁니다. 그게 이제 Value Added Tax, 가치가 추가된 것에 대한 세금이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 식당에서 내가 10,000원짜리 점심 식사를 했어요. 그러면 이 10,000원짜리 점심 식사에는 식당 주인이 투입한 재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임대료도 있을 것이고, 에너지 비용도 있을 것이고, 인건비도 있을 것이고요. 이런 비용들을 한 8,000원 들어갔다고 합시다. 이 8,000원을 뺀 나머지가 이 식당 주인이, 그러니까 식당 주인이 자기가 추가로 그러니까는 가치를 만든 거잖아요. 2,000원이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이 부가가치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산한 것이 GDP입니다. 경제 성장률은요,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경제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최대의 경제적인 이익 혹은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경제학에서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걸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고 합니다. 자원을 가장, 그러니까 우리가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 이거죠. 거기다가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기본적으로 개인 능력에 따라서 소득에 대한 배분은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즉 뭐냐면 불평등이라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에서 불가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사회 전체 구성원들의 소득을 높이는 방법은 전체 파이를 키우면서,
그러면서 개인들의 그러니까 소득도 증가시키는 방법이라고 가정하다 보니까는 그러다 보니까 한 사회 전체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제 활동의 결과물, 즉 부가가치를 계산한 결과물을 최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다 보니까 성장률이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핵심은요. 첫 번째는 성장률의 측정 방식입니다. 단기적으로 성장률은 대개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율이라 했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걸 대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최소한이 분기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2분기를 기준으로 해서 3분기의 성장률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2분기 대비해서 3분기의 GDP가 얼마나 변했느냐 했을 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소위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성장률, 소위 말해서 전기 대비, 앞에 분기 대비해서 얼마나 변화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전기 대비 성장률이라고 합니다. 혹은 전분기 대비 성장률이라고 합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성장률의 단위입니다. 단위인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분기별 그 값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연 단위도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1년 단위로요. 1년 단위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커다랗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개 한국은행에서 성장률을 추정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 기준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OECD나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3분기에 그러니까 성장률이 아직 안 나왔지만은 2분기의 성장률이 우리가 0.7%였었어요. 0.7%. 그 얘기는 뭐냐면 1분기 대비해서 0.7%만큼 증가했다는 얘기인 겁니다. 증가했다는 건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분기별 성장률이고요. 연 단위로 보려면은 1년 전, 그러니까 2020년 2분기 대비해서 성장률이 얼마나 증가했느냐. 우리가 아마 5.1% 정도가 증가한 걸로, 제가 지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5.1% 증가한 걸로 이렇게 계산합니다. 왜 이렇게 크냐면요. 지난해 2분기에 우리가 마이너스 3.1%였었거든요. 마이너스 3.2%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워낙 많이 감소했었기 때문에 성장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1년 전 기준으로 볼 때는요. 근데 우리나라랑 OECD는 일반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연간 성장률을 추정을 하지만은 미국을 비롯해서 미국의 성장률 방식을 추정하는 일부 나라들은 다른 방식으로 합니다. 미국은 어떻게 연간 성장률을 계산하냐면요. 전기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미국의 2분기 성장률이 1.6%로 나왔습니다. 1.6%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연율을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이 1.6%가 2분기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러니까 3분기 동안, 그러니까 2분기 포함해서 1년 동안에 계속 똑같은 속도로 증가한다고 가정을 해가지고, 지금 뭐냐면 2분기도 1.6, 3분기도 1.6, 4분기도 1.6, 내년 1분기도 1.6 해서 4분기가 되면 1년치잖아요. 이렇게 성장한다고 가정을 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게 6.5%라고 이제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6.5%가 나오려면은 1.6보다 조금 작아야 되는데 반올림해서 1.6%로 발표를 한 거죠. 어쨌든 간에 미국에서 발표하는 것은 연율이 그러니까는 한국이나 OECD에서 발표하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차이를 가지고 차이가 존재하다 보니까는 우리가 성장률을 우리가 비교할 때 조심스럽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OECD에 들어가게 되면,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은 성장률을 추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왼쪽에 보시는 빨간 박스로 되어 있는 게 GDP 볼륨 해가지고 Annual Growth Rate라고 되어 있죠. 이게 연간 성장률입니다. 연간 성장률이요. 우리가 보게 되면 2020년도에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1.0%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왼쪽 밑에 보게 되면 Quarterly National Account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분기별 그러니까 성장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보게 되면은 1분기에 1.7%라고 우리나라 라인을 쭉 따라가게 되면은 열을 따라가게 되면 보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냐면은 1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가 맨 마지막에 나오죠. 그러니까 연간으로 하는데 1년 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했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게 되면 1.9%라고 나오죠. 1분기입니다. 그러니까 OECD 홈페이지에 가게 되면은 OECD 우리가 국가들하고 많이 비교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홈페이지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제 성장률 가지고요. 우리가 성장률에 대한 개념을 이해했다면은 성장률을 가지고 언론들이 어떻게 이제 그러니까 장난질을 치는지를 우리가 좀 이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성장률은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변화율이기 때문에 변화율은 비교값이 있는 거잖아요. 비교값. 그러니까 비교 기간을 어느 기간으로 잡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교하는 기간이 성장률이 낮으면은 그 다음 기간은 높아질 가능성이 높지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기저 효과라고 합니다. 영어로 베이스 이펙트요. 그 기준이 되는 값이 따라서 영향받는다 이거죠. 둘째는 뭐냐면은 연간 성장률을 바꿀 때 아까 두 가지 방식이 있다 그랬잖아요. 1년 전하고 비교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그 분기별 성장률이 4분기 지속될 때 그 값, 1년 동안의 값을 있다 그랬잖아요. 이건 전혀 다른 방식이잖아요. 전혀 다른 방식인데 이거를 그러니까 그냥 연간 성장률로 그냥 비교를 한다면은 문제가 있겠죠.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의 기준으로 그러니까 똑같은 기준으로 그러니까는 환산을 해가지고 비교를 해야만 되는 것인데 언론들이 가끔가다 그냥 비교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분기별 성장률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비교 기간이 기준이 되는 값이 얼마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단기적인 값은요 오르락 내리락 할 수가 있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할 수밖에 없는데 성장률을 가지고 국가 간의 경제 성과를 우리가 평가를 하고 아니면 어떤 정부의 그러니까 경제 성과를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조금 더 긴 기간 적어도 정권 한 5년 동안 4년 동안 이런 기간 동안에 비교를 해야지만이 객관적인 비교가 되겠죠. 그 다음에 뭐냐면은 경제 성장에는 가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역할도 있고 기업들이 하는 역할들도 있지만 정부가 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정부가 재정을 많이 투입하게 되면은 그만큼 성장률은 또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흔히 우리가 문재인 정부 성장률이 OECD 국가들에 비해서 성장이 괜찮다 하게 되면은 재정 투입을 가지고 만든 거라고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언론들이 보도하는 것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제 구체적인 예를 보여드릴게요. 조선일보가 2018년도 그러니까 7월 27일자입니다. 사설의 제목이 2분기 당시에 2018년 2분기에 0.7%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요. 1분기 대비해서요. 1분기 대비해서. 그래서 제목을 그 뒤에 들이운 암울한 전망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맨 밑에 쪽에 보게 되면 한국보다 경제가 12배나 큰 미국이 2분기에 무려 4.3% 가로 안에 놓고 연율 한산이라고 조그맣게 써놨었습니다. 그랬는데 사람들은 이 4.3하고 0.7을 그냥 단순하게 비교할 수 있잖아요. 한국의 0.7은 분기별 성장률입니다. 미국의 성장률 4.3은 1년치고요.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수치인 거죠.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요. 자, 이게 2018년도에 상반기의 성장률입니다. 전기 대비해서 1분기에 우리나라는 1.0이었습니다. 미국은 0.5였었고요. 우리나라가 2배나 높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분기에 우리나라는 좀 낮을 수밖에 없어요. 높았었기 때문에 워낙이요. 1.7은 높은 겁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요. 그러니까 0.7로 낮아진 게 뭐라 그랬어요? 기저 효과 때문이었잖아요. 미국은 반면에 0.5다 보니까는 조금만 성장해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준값이 작으니까요. 그래서 1.0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1분기 때 수치는 비교를 안 합니다. 조선일보가. 한국을 그러니까 우리가 칭찬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문재인 정부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1분기보다 2분기의 성장률을 선택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적어도 객관적으로 하려면은 1분기, 2분기를 그러니까는 적어도 합해가지고 상반기에 얼마나 나왔냐 이렇게 계산할 게 아니겠습니까? 상반기 기준값을 얘기하면요. 1.0 곱하기 2분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0.7이 증가했으니까 1.07을 곱하게 되면 1.7 정도가 나옵니다. 미국은 그러니까 0.5에다가 1.0을 했기 때문에 상반기가 1.5%였었어요. 그럼 미국보다 높았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 0.7을 미국의 그러니까 연간 성장률인 저 맨 밑에 있는 4.2라고 비교를 한 거예요. 4.2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수치를 갖다가 비교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가 연간 성장률로 보더라도요. 2018년 상반기에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2.89%가 했었고 미국은 2.25%뿐이 안 됐었습니다. 똑같은 기준값을 가지고 비교를 하는 것이 객관적인데 이렇게 다른 기준을 가지고 이 추정한 성장률을 가지고 기사를 만들면서 국민들한테 소위 말해서 문재인 정부가 무능하다는 것을 인식을 그러니까 심어주기 위해서 이런 가짜뉴스 기사를 만드는 거죠. 자, 우리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장표를 객관적으로 보려면요. 우리가 OECD 국가 회원 국가이고 OECD 국가에 그러니까 우리가 38개 국가들의 성장률을 문재인 정부의 기간, 집권 기간이요. 지금 1분기까지 다 그러니까 발표가 됐고 2분기는 아직 그러니까 발표가 안 된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까지 2017년부터 2021년 1분기까지 성장률을 계산을 해보니까요. 한국이 109.2 이게 뭐냐면 2016년을 말을 100으로 놨을 때 109.2니까요. 9.2%가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한 4년 동안에요. 반면에 OECD 평균은요. 오른쪽 맨 밑에 보게 되면은 그린 색깔로 OECD 평균에서 102.3이 나와 있죠. 2.3%가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에요. 그러면 9.2는 2.3의 4배입니다. 정확하게요. 한국이 OECD 평균보다 4배 높은 성장률을 달성했음을 보여주는 거죠. 거기다가 왼쪽 맨 밑에 보게 되면 G7이 있습니다. G7 하게 되면 가장 잘 사는 나라들, 경제 규모가 큰 나라들을 대표하는 하나의 용어잖아요. 그룹 오브 세븐이라고 해가지고요. 이들 나라들의 성장률은 103.1이었었습니다. 그거에 비해도 우리가 한 3배 정도 높잖아요. 그렇죠? 미국이 105.5, 5.5%가 증가했다는 얘기죠. 미국보다도 한 3.7%포인트가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그러니까 경제 성적이 안 좋다고 해가지고 흔히 경제 폭망설을 얘기를 하고 그랬죠. 그러면서 뭐냐면 베네수엘라형 열차, 급행 열차 탔다 뭐 이런 식의 정치인들이 가짜 뉴스를 옮기고 그랬죠. 그런데 객관적으로 비교를 하면은 OECD 38개국과 비교를 하게 되면은 한국이 적어도 주요 국가들 중에서는 1등이고 한국보다 높은 나라는요. 헝가리아, 뭐 리투아니아, 그다음에 아일랜드, 뭐 이런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이요. 대부분이 뭐냐면은 헝가리나 리투아니아나 폴란드 같은 경우는 동구권에 있다가 경제 체제를 그러니까 바꾼 나라들이죠. 그래서 한동안 굉장히 초창기에는 경기가 침체돼 있다가 그러다가 그 기저효과로 최근에 많이 성장률이 빠르게 올라가는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국민소득이 절반 정도뿐이 안 되는 나라죠. 반면에 우리가 아일랜드,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은 인구가 굉장히 작은 나라죠. 작은 나라고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특히 글로벌 IT 기업들, 구글이나 애플이나 이런 글로벌 IT 기업들이 법인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거기 많이 본사를 옮겨가지고 회사를 그쪽으로 기업을 등록을 해가지고 법인세를 낮추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는 그 구글이나 아일랜드의 경제 실적이 아일랜드의 GDP에 잡히다 보니까 이렇게 높은 겁니다. 그럼 이런 국가들을 빼게 되면 사실상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그러니까 경제 성적이 좋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 폭망설은 적어도 성장률로 봤을 때는 가짜 뉴스라 이거죠. 그래서 성장률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측정 기간을 어떻게 잡냐, 측정 방식을 측정 단위를 뭘로 잡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렇게 이제 성장률이 높다고 제가 얘기를 하면요. 그러면 뭐냐면 재정 투입을 해서 정부가 그러니까 돈을 투입해서 만든 결과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재정을 우리가 그럼 비교해 보자 이거예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2021년 올해 거는 추정치입니다. 전망치입니다. IMF에서 전망치기 때문에 그걸 참작해서 보시면은 평균 5년 동안 평균 동안에 보게 되면은 G7 국가들하고 한번 쭉 비교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플러스 0.03으로 0.03%로 이게 GDP 대비 재정 수지입니다. 통합재정 수지요. 통합재정 수지라는 것은 정부가 다 들어온 수입하고 정부에서 나간 지출을 정리한 게 통합재정 수지입니다. IMF는 통합재정 수지를 기준으로 재정 수지를 봅니다. 관리재정 수지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참고사항으로 보고 통합재정 수지가 일반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재정 수지입니다. 우리나라는 플러스 값이라는 것은 재정을 흑자로 유지를 했다는 거예요. 재정을 흑자로요. 2020년도 코로나 재난 상황 속에서 마이너스 2.2%뿐이 안 됩니다.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8.7%. 그렇죠? 일본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5.8%. 독일처럼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재정 건전성을 가는 나라도 마이너스 1.4%입니다.
그러니까 재정 수지가 적자면은 정부가 돈을 더 쓴 거죠. 수입보다도 지출을 더 많이 한 거죠. 근데 플러스 값이면 재정이 흑자면은 돈을 더 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정부의 그러니까는 재정 투입을 가지고 성장을 만들었다는 것도 가짜 뉴스인 겁니다. 네. 성장률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